네, 오늘은 한 회차 더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383페이지 실무 연습 문제라고 해서 달래 유통인데 우리 실제 기출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메인 매출 문제는 회계 1급은 6문제가 출제가 되고 3점씩 해서 총 18점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메인 매출의 6문제이긴 하지만 관련해서 부가세 신고서랑도 연결하셔야 되시고 또 세무 2급을 가시기 위해서 잘 다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직 안 배운 거 불공제 부분을 제외한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역시 프린트 펼쳐놓고 하시는 거고요. 제가 계속 얘를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1번 강남부동산으로부터 본사 건물 신축용 토지. 자, 이 말은 그냥 땅이 아니라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즉 업무에 쓰기 위한 토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우리는 유형자산의 토지라는 자산으로 분류하고,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하면 판매 목적으로 구입했다라면 재고자산이 될 거고요.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라면 투자자산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하시는 거고, 지금은 업무에 쓰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토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유형자산 토지를 매입을 했대요. 그럼 이때 토지의 공급은 뭐다? 면세죠. 토지의 공급은 면세라는 거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메인 매출에 중요한 건 팔았나 사왔나 증빙을 따라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물론 여기 증빙을 보시면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내가 매입하고 공급받는 자 입장이니까 밑에 있는 유형 중에서 증빙을 따라가 보면 계산서는 몇 번? 53 면세 있는 거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토지의 경우는 드물겠지만 이 면세 품목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공급받는 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가서 그 항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겠죠. 증빙상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인 것만 알고 그 내용이 과세일 수도 있고 면세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면세 품목 몇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주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담아놨습니다. 도서, 토지, 농수산물, 화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면세 항목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면세 품목으로 분명히 배우신 게 있죠.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면세 품목인 걸 살짝 놓쳤다 하더라도,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 증빙 따라서 선택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매입했는데 계산 서면 53 면세 선택하시고요. 대금 중 이러면 복잡한 거니까 분계 유형은 무조건 복잡 3 혼합 해주시면 되세요. 어쨌든 자, 그럼 분계 내용을 연결할게요. 유형 먼저. 저는 귀찮아도 우선은 있는 그대로 다 53 면세 1억 2천 면세니까 세액은 넘어가시면 되고요. 거래처 2글자 강남 부동산 전자로 받았으니까 전자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거 안 보이면 답답하실까요? 전자 체크. 그리고 대금 결제 복잡하니까 3 혼합. 분기 유형 선택하는 거 제가 계속 대금 결제입니다 강조하죠. 여러분 프린트에도 여기는 증빙에 따라 유형 선택, 여기는 대금 결제에 따라 유형 선택.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함으로써 뒤에 또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이 판단력을 여기서 구분을 하시면 돼요. 또 다른 유형 문제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복잡하니까 3 혼합 하단 분기에 가볼게요. 토지 매입했으니까 어쨌든 자산 증가, 차변, 증가하는 자산의 이름은 토지, 금액 1억 2천.
4 왔고요. 대변은 대금 결제에 따라 분계. 복잡했으니까 내용에 따라 구분하시면 돼요. 1,2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대요. 통이 잘 안 하죠. 보통 예금 1,200만 원. 나머지는 5개월 후에 지급을 한대요. 그럼 돈 안 나가시니까 나갈 돈 부채. 주된 상거래가 아니니까 주된 상거래 외의 부채는 미지급금. 그래서 차이 나는 금액만큼 미지급금 연결해 주시면 돼요. 금액은 1억 800. 그럼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채권 채무의 거래처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선표 하실 때 분개할 때도 반드시 거래처를 반영해 주시는데 메인 매출은 입력하는 화면 자체의 특징이 상단의 거래처, 기본적으로 하단에 엔터만 누르면 자동 반영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강남 부동산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건데 자동으로 따라올 걸 아니까 굳이 티는 안 내줬어요. 하지만 여기도 쓴 것처럼 상단과 하단의 거래처는 일단 일반적으로 같아요. 상단은 부가가치세 거래증수 거래처, 하단은 채권 채무 거래처. 그런데 간혹 다른 경우에만 주의합니다라고 해서 다른 경우는 카드 거래, 그리고 어미나 채권의 배서 양수도의 경우에 달라지면 그때 주의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완료. 자, 바로 또 입력을 해보시면은요, 회사 코드는 여기 3013으로 변경하셔서 정확하게 해당 백데이터에 들어가서 입력 연습할게요. 메인 매출 입력 클릭하시고, 자, 해당하는 날짜에 반드시 입력이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는 07월 17일, 면세 계산서 수치니까 53번. 그다음에 품목에다가 토지해 주시고 공급가에 1억 2천 120 플러스 플러스 거래처 코드란에 한글 두 글자 계산서도 전자 1번 체크 분계는 복잡하니까 3 혼합. 그럼 매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된 매입인 원재료 자산 계정이 뜨면 여러분들이 분계한 거랑 일치시키는 작업이니까 토지로 수정해 주시면 돼요. 항상 코드란에 토지 한글 두 글자 선택. 그러면 대변에서 누르시고 보통 두 글자 엔터. 자주 나오는 거 외워주실 거예요. 103번 바로 반영하셔도 됩니다. 1,200만 원. 대변의 사 미지급금 미지 두 글자. 차이 나는 금액 자동으로 띄워주고 상당 거래처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 보통 예금도 국민은행일 수도 있고 우리은행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은행 안에서도 여러 개의 계좌가 있으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각각의 통장들 예금 계좌마다마다 거래처를 임의로 만들어 줄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이 보통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 회사의 통장이지만 은행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근데 전산세무 우리 시험에서는 특정 예금 거래가 아니라면 이 보통 예금에는 걸지 않아도 간전 처리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통 예금도 거래처가 필요하다라는 거 또는 문제에서 언급했다라고 하면 함께 챙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더존을 보시면 더존은 이걸 하나하나 다 구분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고민할 필요 없이 이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함으로써 주어진 화면에 내가 어떤 걸 입력하고 어떤 걸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지 판단을 빠르게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문제 푸는 거 문제 없고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이 풀고 많이 입력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 엔터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대한무역의 구매 확인서 밑줄 하면서 이론에서 배웠던 거 구매 확인서는 영세율 적용입니다.
내국 신용장 개설. 내국 신용장을 개설 못하게 된다. 뭐 신용에 따라서 그럼 구매 확인서 발급하는 걸로도 영세율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영세율 적용이고요. 그럼 이때 영세율 매출 거래인지 또는 매입 거래인지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면 영세율 일단은 구매 확인서에 대한 매출 거래는 12영세, 영세율 매입 거래는 52영세. 문제 읽을게요. 자, 제품 1000개 3천만 원을 납품하고 해요. 그럼 얘는 매출 거래가 되겠죠. 내가 공급자 입장입니다. 또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공급자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 거래인지 매입 거래인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대금 중이라고 했으니 복잡하니까 3혼합. 보통예금 일부 받고 나머지는 명보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대서 받았대요. 자, 우리는 지금 영세율 매출거래 대한무역에 납품을 한 거예요. 그럼 대한무역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뭘 받았다? 명보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상단의 거래처와 하단의 거래처가 달라지겠죠. 입력 시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유형 선택부터 해볼게요. 자, 매출인데 영세율이고 영세율 중에서 세금 계산서 있는 거니까 12영세를 선택. 12영세.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어제도 입력을 해보셨죠? 영세율 매출인 경우에는 중간에 핑크색이 떠요. 그래서 영세율 구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직접 매출은 1번이고 직접 수출은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3번이에요. 못 외워도 괜찮아요. 화면 F2 누르면 보여지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하다 보면은 주로 나오는 거 연결되실 거예요. 3천만 원 입력. 얘는 영세율인 거고요. 거래처는 대한무역,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결제에 따라서 분계 유형, 복잡했으니까 3혼합 생략할게요. 3만 쓸게요. 어쨌든 제품을 납품한 거니까 회사는 수익이에요. 제품 매출, 금액은 3천. 3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받은 게 보통예금에서 일부 들어왔고 보통예금 300만 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쨌든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된 매출이죠. 주된 매출에서 어음을 받았다면 무조건 받을 어음. 금액은 2,700. 그럼 이때 이 대안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대안 그대로 엔터 치면 되는데요. 명보가 발행한 어음을 대서 받은 거니까 여기에 명보. 상단과 하단의 거래처가 틀려지면 입력하시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날 거예요. 이대로 반영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7월의 25일자. 영세 매출은 12영세. 자, 올려서 보면은요, 여기에 핑크색이 들어있죠. 얘는 언제 입력을 해야 된다? 얘는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까지 입력 후에 반영해 주시면 돼요. 자, 핑크색 등장하는 거나 중간에 입력을 챙겨야 되는 거 어떤 거 있냐면 영세율 구분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불공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은 부가세 관련을 입력하면 반영해 주시면 돼요. 자, 얘도 품목은 제품이고요. 3천만 원 입력. 거래처는 대한. 엔터 넘어가시고 전자 1번. 핑크 내려오면 말풍선 F2. 주로 나오는 거 직접 수출 내국 신용장. 그래서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 그대로 3번 선택. 서류 번호 제시되지 않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분계는 복잡하니까 3혼합. 그러면 주된 매출 계정 대변에 영세율이니까 부가세 없이 이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로 내려서 3 누르시고 차변의 보통 또는 103번 금액은 300 차변의 3 받을 두 글자 또는 받으러 여기서 엔터 누르면 그냥 넘어가게 되죠. 뒤로 백 하셔서 항상
프로그램, 컴퓨터는 한글 모른다고요. 우리는 뭐든지 코드로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코드 숫자를 다 외울 수 없으니 이 프로그램 세팅이 코드란에 한글 두 글자만 반영해도 관련된 걸 띄워준 거죠. 그래서 얘는 명보 두 글자, 선택, 엔터. 살짝 위로 올려볼게요. 상단과 거래처가 달라지니까 붉은색으로 티가 나겠죠. 자,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제가 3번을 또 페이지를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3번. 금강의 상품, 금강 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이네요. 판매하고 다음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대요. 그럼 우리 유형 바로 파악이 되시죠? 자주 나오는 유형 팔고 세금 계산서 교부니까 10일 과세 해주시면 되고 대금은 7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동사 그 회사죠.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대요. 자, 그러면 오늘 날짜는 8월 5일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미 7월 5일 날짜에 계약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거 뺀 나머지에 대해서 또 어음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거래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선 간단한 내용부터 동사 또는 당사. 당사는 어디요? 우리 회사. 동사는 어디요? 상대편. 그래서 그 회사 발행 어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매출을 판매를 하기로 하고 이미 이전에 계약금을 받았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친절하게 얼마 받았다라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바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금액을 안 알려줬다. 그럼 우리는 7월 5일자에 즉 계약금을 받았을 때 뭔가 현금이 됐던 보통 예금이 됐던 돈이 들어왔겠죠. 그럼 돈 들어왔을 거고 계약금 받은 거는 매출은 아직 안 한 거요. 물건 아직 안 갖다 줬는데 돈만 먼저 받은 거니까 이때 우리는 뭐라고 처리한다? 돈만 먼저 받았다. 선수금. 그럼 우리는 이 계약금을 먼저 받았으니 나중에 물건 갖다 줘야 되는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금 부채에다가 거래처를 걸어뒀겠죠. 거래처는 언급해줬어요. 금강. 그러면 이렇게 계약금을 받았을 때 채권 채무의 거래처를 걸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안 알려주는 회계 처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장부를 조회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가서 장부조회 실무 파트가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특징을 잡아 드릴 건데 채권 채무 거래처 제가 이 표현을 강조하죠. 채권 채무엔 거래처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 거래처가 언급되면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시는 거예요. 거래처 원장. 그러면 뒤에 시간도 좀 아끼고 예고편이다, 예습을 좀 한다라는 의미로 요거 입력하는 조회하는 방법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입력하면 출력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입력을 했을 때 채권 재무 거래처를 반영했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여기서 날짜 주어졌나요? 7월 잠깐 내려서 7월 5일이지요. 7월 5일. 날짜가 없어도 날짜가 없는 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계약은 받았다. 그럼 계정 과목에 말풍선이 있어요. 항상 F2. 그러면 선수금 선택. 그리고 우리는 어떤 거래처인지 지정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2를 누르시고요. 그래서 지정된 어디 금강을 조회하시면 돼요. 지정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처음에서 엔터, 마지막에서 엔터하면 전체 거래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금강을 선택. 앞에 숫자 코드 있으니까 그대로 1080 이렇게 해서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이 보이시죠? 선수금은 부채니까 어디에? 대변에. 그래서 200만 원. 자, 얘네들은 출력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하고 출력된 게 있기 때문에 이 출력 데이터에서
따닥 하시면 실제 장부로 들어가세요. 또 따닥 하면 실제 입력한 일반 전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현금 입금으로 선수금 200만 원 이렇게 받았었구나. 그러면 아, 선수금은 얼마? 200만 원. 이렇게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세요. 자, 얘는 계약금 받았던 거 200만 원. 이렇게 되시죠? 자,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원칙? 그 거래처에 대해서는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 이 정도가 기본인데 시험은 좀 더 빠르게 푸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좋은데 여기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날짜가 주어지면 더 빠르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 날짜의 거래를 입력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관련 거래를 제외하고는 일반 전표 입력을 하니까 여기 일반 전표에 07월에 05일이었나요? 가보시면 여기 선수금 금액 현금으로 받았다 200이 있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8월 5일자의 내용에 따라 다시 회계 처리해 볼게요. 자, 어쨌든 메인 매출에서는 뭐를 하는 거다. 팔았나 샀나 증빙 따라 유형, 부가세 관련 내용을 반영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팔고 세금 계산서 교부니까 10일 과세 매출, 그냥 줄여서 10일 과세. 세금 계산서 보이니까 공급가액, 부가세 200만 원, 거래처는 금강, 우리 법인이라서 전자 발행까지. 그러면 이제 분계 유형을 선택을 하시는데 뭔가 계약금도 있었다고 했고 어음도 받았다고 했으니 복잡하다고요. 3 혼합을 해주시면 돼요. 3만 기록할 거고요. 제품 매출입니다. 물론 자동 분계 해줄 거지만 내가 부가세 거래를 좀 계속 익혀가자고요. 아직은 제품 매출 2천 수익 발생 매출하고 거래 징수해둔 매출 세금 받아놨지만 나갈 돈 부가세 예수금. 그럼 차변에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예전에 계약금 받았던 거 제외라고 했죠. 문제에서 계약금 받았던 거 제외. 그럼 지금 제외해주면 돼요. 그래서 선수금이 차변에서 없어지고 200만 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 회사 발행 어음을 받았대요. 그럼 차변에 주된 상권에서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인 매출에 가서 입력. 해당하는 날짜 8월 5일. 08월 05일. 팔고 세금 계산서 교부니까 10일 해주시면 되고요. 품목에다가 제품 수량 단가 보이나요? 제가 교재를 안 보고 해서 생활 버전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제품이라고 했고요. 수량 있으니까 200 자동으로 거래처 두 글자에 금강 전자 1번 복잡 3 혼합 대변 자동으로 반영해 줬고요. 방향키 하단으로 내려서 차변에 3 선수금 세 글자 해주시고 금액은 200 나머지 받을 어음 선택. 그럼 얘는 그 회사 그대로인 거니까 거래처가 동일한 거죠. 제가 아까 거래처 때 잘못했나 봐요. 금강. 그래서 이렇게 금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수정. 그래서 하단의 거래처 바뀐 거 확인되셨어요. 마무리 완료. 3번까지 완료가 되셨고 이제 4번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9월 30일 장훈빌딩으로부터 당월 영업부 사무실에 임차료래요.
우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 필요하겠죠. 어떤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무실 빌림, 대가, 임차료, 비용 발생이 될 거고요. 영업부 사무실이니까 판관비, 그래서 임차료,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배웠어요. 이 부동산 임대하는 거 용역의 공급이죠. 그럼 나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부가세 과세 거래니까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했을 거고 나는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비용 발생입니다. 공급가액 500, 부가세 별도 50만 원 있고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 업무와 관련됐으니까 매입세 공제 되겠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 그럼 나는 공급받는 자라는 거 파악이 되시겠죠. 비용 발생 또는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 그럼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 또는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유형은 50일 과세 매입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은 50일 과세 매입. 그냥 줄여서 50일 과세. 그러면 공급가액은 500만 원, 부가세 50, 거래처 두 글자 장훈. 전자 받았으면 전자 체크. 대금 결제에 따라서 분계 유형을 선택.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럼 외상거래이지만 얘는 주된 상거래가 아니니까 3혼합을 하셔야 되겠죠. 3혼합을 합니다. 우리 주된 매입 거래는 원재료, 상품 매입밖에 없죠. 그 외에는 다 주된 상거래 외. 그래서 1 현금, 2 외상, 그리고 4 카드. 그 외에 복잡하면 3 혼합을 선택하시면 돼요. 매입 거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원재료 매입 계정을 자동 띄워줄 거예요. 그러면 걔를 임차료입니다라고 수정하시고 이때 임차료 비용은 판관비 800번대, 금액 500만 원. 공장을 임차했다라고 하면 500번대 선택. 이미 공제가 되는 51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 자동으로 뜨고 우리는 55만 원에 550만 원에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다음에 주기로 했으니까 부채는 누구? 미지급금. 이렇게 반영. 입력 바로 갈게요. 날짜 9월 30, 동 9월 30.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당월에 임차료니까 임차료 500만 원. 거래처 두 글자 자문. 전자로 받았으니까 1번. 분계는 3혼합. 주된 매입 계정 자동. 공제되는 부가세 대급금 자동. 원재료 코드란에 임차료, 임차 두 글자 하시고 판관매니까 한 번에 가자고요. 그래서 숫자 방향키 위에 페이지 다운 선택. 대변회사 미지 두 글자, 미지급금 선택. 입력이 완료. 되셨으면 이제 다음 문제는 아직 안 배운 내용이니까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 일반 과세자 스타 문구에서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문구료, 현금으로 구입을 했대요. 문제 끝에 보면 문구료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하세요라고 알려줬어요.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자산 구입일 수도 있고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어쨌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런데 이 현금 영수증이라는 건 원래 영수증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됐죠. 근데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정말 상세하게 공제된다라고 언급할 때도 있는데 어, 업무에 썼다라고 하면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 지출 증빙용이다라고 하면 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으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을 했고 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만 60일 현금 과세.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 세금 계산서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거래 카과, 현금 영수증 거래 현과,
증빙이 없는 건별을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 난인데 공급 대가를 입력하도록 환경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 공대 입으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어쨌든 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 60일 현금 과세. 얘는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저는 공대 입, 공대 공급 대가로 입. 그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2만 원과 2천 원을 나눠주겠죠. 우린 22,000원을 입력을 하실 거고 거래처는 스타몽고 전자세금계산서 일 때만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이미 넘어갈 거예요. 칸 넘어갈 거고 대금 유형에 따라 붕괴를 선택.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얘는 1현금 해주시고 1현금. 하단 붕괴 해볼게요.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영업부서라고 했으니 800번대 사무용품비. 금액은 2만 원. 업무 관련 매입세 공제가 돼요. 매입세 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입니다를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은 자동으로 반영. 0 하나 잘린 거 패스할게요. 대변은 현금. 그래서 현금 22,000원. 이렇게 반영. 자, 우리 여기서 입력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확인을 하고 갈게요. 제가 여러분 프린트에도 체크가 되어 있고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증빙 관련이고 여기는 대금 결제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게 지금 현금 영수증이고 마침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인 거예요. 그냥 내가 현금을 받았다, 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현금 과세를 선택한 게 아니라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60일 현금 과세를 선택한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 60일이죠. 현금 과세.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61번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주머니에 5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그냥 보통 통장에서 자동이체 해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붕괴는 뭐가 돼야 돼요? 보통예금이 돼야 되겠죠. 그럼 붕괴 유형은 뭐가 된다? 3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현과라고 해서 반드시 이 붕괴 유형이 1 현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는 건 뭐다? 대금 결제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실제 보통 예금에 들어있는 내 자산도 현금인 거고 현금도 현금이죠. 회계에서 분류는 현금인데 계정 과목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매출전표를 받으면 50질 카과를 선택을 해요. 카과를 선택을 하면 신용카드는 카드과세 선택을 하겠죠. 그럼 신용카드 결제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내가 돈 나간 건 아니니까 대변에는 매상 매입금이 올 수도 있고 주된 상거래가 아니었다라면 미지급금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에 이 부채에 대한 거래처는 누가 된다? 카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거래의 특징은 요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체크카드로 결제를 해요. 그럼 체크카드로 결제를 해도 증빙은 뭘 받아요?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받아요. 57 카드 과세를 선택을 해요. 왜? 유형에 따라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체크카드의 특징은 뭐다?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바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분괴는 뭐가 된다? 보통예금이 돼요. 그럼 그때는 3 혼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통예금을 선택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형은 증빙 관련이고 여기 분괴 유형은 뭐다? 대금 결제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런 문제 유형 나오면 다시 연결해 보시면 되고 잊지 않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문제 마무리해서 입력 완료해 보도록 할게요. 12월 8일자 60일 현금 과세 반영. 60일 현금 과세.
사무용품이었죠. 사무용품. 공급 대가 2비니까 22,000원. 알아서 금액 나눠줬고요. 스타문구 선택, 전자 뛰어넘어갔어요. 그래서 마침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1번을 선택하면 현금 출금의 대변은 자동으로 원재료 매입 계정 자동 반영한 거를 문제가 시키는 대로 사무용품 두 글자 판관비 선택할 거면 방향키 위에 페이지 다운 한 방에 선택 엔터 마무리 해주시면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두 회차 해보셨고 뒤에 회사가 두 회사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한번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또 이제 녹화를 시간 틈 내서 찍으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드시 익히고 가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